한국 당국에 의해서 출국 정지를 당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어제 9일 날짜로요, 린델TV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진행자인 바네사 브루사드는 이 탄 전 대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형사수사에 타겟이 됐다. 한국 정부의 출국 정지 조치로 인해서 출국이 금지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인사말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부터 좀 그랬습니다. 탄 전 대사는 워싱턴 DC에 있는 전국 기자 클럽에서 했던 말, 이 프레스 클럽이라는 건물 안에 있는 데서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가졌고, 그 자리에서 한 말 가지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정말 놀랄 노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시민이 어떤 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이 미국 땅에서 발언한 것은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따라서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반미 정권이 들어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은 반미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탄 전 대사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법전쟁. 예, 영어로 이제 lawfar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법률로 싸운다라는 이야기죠. 법전쟁, 이 lawfare는 초한전의 한 분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을 무기화해서 공격하려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 법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이것이, 왜냐하면 미국 시민이 미국 땅에서 한 이야기니까 미국 법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관할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게 상당히 좀 이슈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인권규약 제19조에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점.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이거나 사실로 믿어지는 내용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라는 점에서는 한국 법률 기준으로 보아도 보호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관할권, 절차, 실체적인 측면 모두에서 이 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탄 전 대사는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탄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대사로 일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탄 전 대사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해야 할 동맹관계라는 맥락에서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다라는 말도 하는 것이죠. 브루사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마치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부정선거 조사하러 한국에서 초대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갔는데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경찰이 공항부터 나와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뭐 이런 일들을 겪은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다. 같은 느낌을 좀 느끼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탄 전 대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짓을 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나는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나는 한국의 공산화에 반대하는데 목소리를 내왔고 나는 한국에서 점점 심화되는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법전쟁이다. 이것은 한국의 상황을 개선하고 한국이 입헌 민주주의, 국민의 의지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돕고자 하는 사람을 공격하려는 정치적인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한미동맹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함의를 지닌 매우 위험한 사태의 악화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국무부로부터 어떤 연락 받은 게 없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탄 전 대사는 국무부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무부의 여러 고위직 관계자들이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부에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 정부에다가 모스탄 풀어주라는 얘기를 계속 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브루사드는 한국에서 부정선거 내지 선거 사기라고 느껴진 바로 그 선거 때문에 시위가 일어났다.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탄전 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게도 이와 같은 상황은 24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다. 지금 부정선거조사단, 국제선거조사단, 감시단, 그리고 부정선거조사단이 이야기하는 바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시행된 거는 2002년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2002년부터 부정선거가 실시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에 사용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의 사용, 그 기계가 이제 2002년부터 도입이 됐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때부터 좀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압도적인 초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 중이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그가 사임하지 않는다면 탄핵되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50만 명의 국민 서명이 있다는 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별로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뿐만이 아니라 탄대사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좌파들은 20만 명 서명 달성했을 때 난리를 쳤는데 근데 지금 50만 명은 2배가 훨씬 넘는 그런 서명 숫자가 모인 건데 그런데 지금 조용하다는 거죠. 좌파 언론들. 이건 명백한 이중잣대다. 탄전 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표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도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이제 그들은 헌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그들은 마음대로 억압적인 법률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셈이죠. 한국의 상황을 미국에 비유해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많은 미국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고 금방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뭐냐면 지금 탄전 대사가 한 이야기인데 만약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형에 처해지고 거기에 3건의 추가 또 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그의 모든 최고 지도자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했던 내각 멤버들 장관 한 사람들 차관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다가 군 고위 지휘관들까지 모두 감옥에다 갇혀버리고 그랬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가까운 두 나라 캐나다와 멕시코 이 두 나라가 공산주의로 지금 전향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정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좀 해봐라 이거죠. 한편 미국의 급진 좌파 세력은 의회에서 초다수 의석을 확보, 아주 그냥 머저리티, 슈퍼 머저리티 확보한다는 거죠. 한 3분의 2 정도 그냥 하원, 상원 딱 장악을 하고 백악관도 지금 장악을 하고 대통령도 민주당, 사원, 하원 전부 다 뭐 3분의 2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상당수의 판사들까지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미국을 공산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 본질적으로 정부가 붕괴되고 공산주의 독재 체제로 치닫게 되는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야, 트럼프도 감옥으로 보내고 트럼프 주변에 있던 캐비넷 member들도 전부 다 감옥으로 보내고 거기다가 군 장성들까지 다 싹 감옥으로 다 보내가지고 반란군 땅땅땅땅 종신형 뭐 30년 그냥 막 때려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의회하고 백악관은 민주당이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법부의 판사들까지 다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면 미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망하는 거죠. 탄전 대사는 연일 집회에 나오는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무너지고 있고 미국 외에는 다른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약 90%가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는데 미국이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느냐 이거죠. 한국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나라를 장악하고 공산화해서 북한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탄전 대사는 이야기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홍콩을 장악했던 것처럼 한국도 이미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예. 한국은 제2의 홍콩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중국은 이미 한국도 좀 먹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탄전대사가 봤을 때에는. 탄전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뭐냐? 홍콩이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천안문 사태가 있을 때에도 미국은 결국 중국 공산당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홍콩도 그렇게 됐는데 홍콩도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무엇인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콩이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거 못 막았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패턴도 같고 전술도 같고 전략도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숨이 막힐 듯한 심정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홍콩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돼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알게 됐으니 숨이 막힐 노릇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커 안에 있는 개구리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커 안에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점 물이 끓어오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된 개구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뜨거운 걸 느낄 수밖에 뜨거운 걸 느껴야 알게 되는 거죠. 숨이 막히겠죠, 그 안에서. 브로스하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인들이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국인이 보내준 이메일이 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 심도 있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메일 받은 거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한국에서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탄전대사는 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거의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 한국이 지금. 그리고 지금 통과되고 있는 법들이 그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전대사는 민주당원이라고 하면 극단적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떠올리면 된다라고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은 급진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급진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 민주당이 이렇게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누구에 대해 얘기하는지 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민주당, 데모크래틱 파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들이 그냥 뭐 일반적인 진보주의자들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야. 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하면 민주당 이꼬르 극단 사회주의자 5월 공산주의 이렇게 딱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실체가 보인다라는 거죠. 한국 내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의한 엘리트 포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가 중국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국도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엘리트들을 포섭하기 위한 작전들, 이른바 그 잠복 작전들을 굉장히 언더커버 작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펼쳐왔습니다. 그걸 지금 FBI가 캐시파텔이 지휘하고 있는 FBI가 지금 일망타진하고 있는 중이죠.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요원, 스파이, 작전 요원들이 남한에서 활개치고 있는 가운데 남한 정부는 방첩 활동을 사실상 폐지했으며 북한과의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총 대신 방망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들이죠. 이 사실들을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통과된 법에 따르면 가짜 불법 대통령인 이재명에 대해 어떠한 발언이라도 하면 혐오 발언으로 간주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 기업들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쿠팡은 표적이 되어왔고 스타벅스는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들은 역사를 바꾸고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기소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한국의 여러 중요한 지도자들이 기소돼서 투옥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아주 그냥 뭐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법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사도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고 뭐 이런 겁니다. 탄전대사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우리는 이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공산 세력에 빼앗길 진정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브루사드는 미국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산주의가 지금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미국 공직자가 되는 거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바로 우리 땅에서 공산주의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랑 별반 차이 없다. 똑같다. 절대 공산주의자가 미국을 이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본격적인 캠페인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자, 브루사드가 또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의 상황을 바라보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보면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남나라 얘기다. 저기 태평양 건너편에 지구 반대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뭐 우리가 그거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상당수의 마가 유권자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한국 상황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왜? 지금 미국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AUF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키르기스탄이라든가 뭐 콩고라든가 이런 데서 부정선거 이슈가 벌어졌을 때 많은 한국에 있는 보수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들 봐라. 네팔 봐라. 네팔. 어떻게 됐나. 야, 한국도 해야 된다. 야, 지금 한국보다 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나라들도 저렇게들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인들이,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똑같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브루사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탄전 대사는 공산주의에 강력히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는 평생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 준비해왔다고 믿는다. 그리고 미국이든 서반구든 중국 공산당이든 북한이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앞에 놓인 사명을 매우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은 가족이 공산주의 쿠바 출신인 국무장관을 두고 있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가족이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대조를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조를 이해하고 있고 그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루비오 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있어서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탄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에 대해서 훌륭하게 조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이란은 아직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베네수엘라는 일단락 되어져 있고 쿠바도 뭐 아직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쿠바도 뭐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뭐 신경을 안 쓸 정도로 쉬운 상대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이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무엇이냐? 중국 공산당과 친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 나라를 외곽에서 정리함으로써 두 나라는 하나는 중미, 하나는 남미, 그리고 하나는 중동 지역에서 정리를 해주면서 이 중국 공산당을 상당히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 공산당을 상대하는 전선이 대만과 한반도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탄전 대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언젠가는 중국 공산당이 자국 영토 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욱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 대응책을 제안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국 본토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까지 미국이 간섭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철저하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전선이 확실하게 갖추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탄전 대사는 이러한 발언 중에도 희망적인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딱 희망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그런 날이 온다면 그러니까 중국의 내부 간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삼켜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서 한반도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입헌공화국 체제, 그러니까 constitutional republican 체제, 이것을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공산주의에 반대하며 전 세계에 가장 큰 번영을 가져다 준 체계인 자유시장 체제 하에서 통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환상적일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고 중국의 내정 간섭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충분히 가능하다. 네. 예전하고 다릅니다. 통일이 무슨 요즘 세상이 어떤 때인데 뭐 통일을 얘기하느냐, 이런 분들이 한국에는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생각을 계속 퍼뜨려 왔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통일은 별 볼 일 없고 통일을 한다라고 그래서 뭐 당장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국 국민들한테 부담만 더 커지게 되고 그렇게 막대한 경제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서로 다르게 살아온 70년, 80년 다르게 살아왔던 두 체제에 살았던 이 국민들이 서로 융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화, 사회적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차라리 그냥 다른 나라로 사는 것이 낫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언제적부터 퍼져왔냐 하면 문재인 때부터 퍼져왔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통일은 대박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예. 지금 섬나라처럼 되어져 있는 대한민국이 대륙을 뚫고 들어가서 전 세계에 발을 뻗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통일 불가론이 점점 더 확산이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계속 퍼져오고 있습니다. 통일 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어떤 방식의 통일이냐가 중요한 것이긴 한데 통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계산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 이미 계산들이 나와 있었던 거죠. 엄청난 통일 부담, 비용 부담, 이거 한국만의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아니요.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전 세계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 예. 미국과의 협력 관계는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대응해 한국이 직접 맞상대해야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의 공조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어떤 겁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랑 무조건 적국이 되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얼르고 달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는 방법이야말로 진짜 실리주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금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통일이 됐을 때 미국과 한미동맹 관계가 파트너가 확실하게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한반도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은 더 급성장할 수 있는,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잠깐 내비쳤습니다. 뭐 그 얘기가 중심은 아니었으니까.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탄전대사는 한국 검찰이 자신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했고 자신의 변호인들이 저항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대사였던 내가 한국에서 사실상 인질로 잡혀 법전쟁에 휘말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다. 지금 국무부가 지금 목소리를 좀 크게 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탄전대사는 내가 하려는 일은 동맹을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침투에 맞서 싸우고 또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 국민과 미국 정부, 미국 국민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는 법적 공세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탄전대사의 입을 막으려고 지금 한국 정부가 눈이 벌게져 있다라는 이야기, 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탄전대사는 자신이 미국에서 소년보 목사의 석방운동을 전개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한국의 국무총리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손 목사 석방시켜달라고. 예. 실제로 그 이후에 손 목사가 석방이 됐습니다.
인터뷰 전날 손 목사의 이 두 인터뷰 전날 손 목사 교회를 방문을 해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탄전 대사가요. 근데 이 손윤보 목사가 탄전 대사한테 이 본인이 감옥에서 겪었던 이 감옥의 처참한 현실을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뭐 바퀴벌레가 나오고 막 아주 그냥 힘들고 막 좁아 터졌고 뭐 이런 이야기들. 끔찍한 수감 생활이 곧 자신에게도 닥칠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탄전 대사는 이야기하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구를 할 수 있고 한국 정부가 그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한국 정부의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 국민과 우리 정부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 그리고 미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미국의 충실한 동맹이자 파트너였고 나는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깊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탄전 대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영상을 올려놓으면서 X에서 보수주의자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티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탄전 대사가 5주째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미국인의 발언을 겨냥한 법전쟁이다. 지금 모스탄을 석방하라. 미국 우선주의 동맹국들은 진실을 침묵시키기 위해 국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 한국이 진정한 미국의 동맹국이라면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추어서 모스탄 대사를 상대해야 할 것이다. 모스탄 대사의 문제는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추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좁아터진 한국의 자국의 법만 가지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논리는 분명합니다. 미국 시민이 미국 땅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문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양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국 법과 미국 법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면 그러면 국제법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한국법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겁니다. 모스탄 대사를 지금 한국 정부는 곧바로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출국 정지 풀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 기준에 맞는 행동입니다. 미국으로 보내놓고 나서도 조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잡아 놓고 피해를 줘가면서 개인적으로 좀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인데 붙잡아 놓고 개인적으로 피해를 줘가면서 조사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하루속히 모스탄 대사에 대한 출국 정지를 풀어주길 바랍니다.